10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4도 정도 더 떨어져 쌀쌀한 아침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도까지 떨어졌고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방역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제한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급 상한제 시행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원주 재단법인 촛불장학회가 원주 지역 출신 1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촛불장학회 운영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들어봅니다. 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시연회가 지난 26일 영월군 영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영월군의 드론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들어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원주 국제 걷기 축제가 내달 6, 7일 이틀간 개최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걷기 운동 활성화로 면역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자율 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행사의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원주 국제 걷기 축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종합운동장 내 축제본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영월읍 공립영월중과 복례중의 복례중 부지로의 통폐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영월중과 복례중 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영월중과 복례중의 복례중 부지로의 통폐합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월중공고 동문회와 영월초교, 복례중 어머니회 등이 참석해 영흥리와 화성리 등 80% 이상의 시내권 학생들의 불편한 접근성과 위험성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반대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차세대 평화 청년 리더를 양성할 제5회 상상평화캠프가 27일부터 31일까지 평창올림픽 개회식장에서 열립니다. 제5회 상상평화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초청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198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특히 학교가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방역은 물론이고 또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제한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은 강원도 교육청 강사명 기획조정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명 조정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축소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당장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급 인원을 줄이게 됐는지요? 사업 배경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안전한 학교,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학급 정원을 줄이고 이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자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이 조정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예.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 학급 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학급 수는 2,791개고요. 학생은 38,276명입니다.
당장 모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에 46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1학년 학급 678개 중에서 458개 학급이 20명 이내로 유지됩니다. 비율로 보았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0명 이하 학급이 현재 45.7%에서 67.6%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한 반에 20명이 상한선이 되면 교실은 늘어나고 또 담당하는 교사 역시 늘어나야 할 상황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 교사 수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 사업에 교실도 그렇고요. 예. 내년 정원 기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교사는 4,665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앞으로 3년간 정원의 1.5%까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급 증설을 위해 기간제 교사 50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년 담임에는 정규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전남 교사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면 교육과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좀 전환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100% 실시되는 건 아니죠? 내년 1학년 학생 수 전체 학교가 다 시행이 됩니까? 예, 내년 1학년에서 한 70% 정도가 2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5%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실시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로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처럼 학교 규모가 큰 학교가 우선 적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교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를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은 차차 2학년, 3학년, 4학년 모든 전교생에게 이제 실시된다는 방침이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교실을 늘리고 교원을 채우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학급이 증설되는 학교는 여유분의 일반 교실이 있는 곳입니다. 교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교실 전환에 저희들이 총 2억 3천여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21억 원 정도 반영했는데요. 100% 강원도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 예산 상황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정책 전환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보통? 현재 기준으로는 시 동지역은 26명, 읍면 지역은 24명이 기준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네요. 줄어봐야 이제 한 6명, 4명 정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라면은 학령 인구가 10년 뒤이면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사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은 줄어드는데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또 교직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어떤 이견이 좀 있으신지요? 예, 정부 특히 기재부가 그런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지금을 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출산율입니다. 0.837.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무의미한 경쟁에 내몰지 말고 저마다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 이것만큼 확실한 인구 대책, 미래 사회 대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학교의 과밀화가 해소되고 또 선생님께서 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일일이 자세히 또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선진국에서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좀 적죠. 선진국의 경우가 이렇게 되면은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정도입니다. 한 반에 30명 있는 학교와 20명 있는 학교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 횟수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교육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금 세종시 교육청, 울산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학급 규모를 줄이는 일에 나섰습니다. 아마 다른 교육청들도 그렇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분위기가 형성되면 정부의 정책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국면에서 이 문제를 좀 의제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정부의 협조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일이 좀 소요될까요?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정원, 그다음에 교실의 확보입니다. 교사 정원은 사실 정부가 마음 먹으면 예산은 많이 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교실 확보는 사실 인구 감소 때문에 6학년 학급수와 1학년 학급수를 비교해봤을 때 6학년 학급수가 훨씬 많거든요. 학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원 정원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유지한다면 3, 4년 아니면 3, 4년만 지나면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요즘 선생님들께서 지방 근무를 굉장히 좀 꺼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 없을까요? 예, 지금 한 4, 5년 전에는 이 강원도의 초등학교 교사 희망이 적어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2대1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령 아동 감소가 학교의 축소와 지역 소멸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실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더불어 향후 사업 계획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대규모 학급, 계속되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축소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이 정착되면 학생들은 인지적 측면의 성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시작이고 당연히 모든 학년, 모든 학급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청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겠습니다. 교육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민들 모두 이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강사명 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재단법인 촛불장학회가 지난 25일 원주시 읍면지역 출신 학생 1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재단법인 촛불장학회, 그러니까 장학재단이죠. 네, 원주 재단법인 촛불장학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990년 설립된 향토 장학재단입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살려서 촛불장학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촛불장학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975명의 학생에게 14억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문마급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18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원주 촛불장학회 이성철 이사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장학회는 1990년에 종전 원주군 지역에서 인재 양성의 뜻을 모은 150여 분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촛불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1년 동안 1970명의 대학생에게 1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2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년 하반기에도 우리가 17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대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촛불장학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학생들이 지역 발전에 보탬도 되고 해서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십시일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네, 촛불장학회 이 재단에서는 이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저금리 시대로 장학금 재원 마련이 어려운 환경인데요. 10억 원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 이자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선행으로 재단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 촛불장학회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됐습니다. 이 이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일반 기탁자 5명이 100만 원 이상을 기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 후에 다시 장학금을 기탁하는 훈훈한 사례가 많은데요. 사회 진출 후 매년 5만 원씩 5년간 기탁하는 학생, 재작년에는 1994년에 장학금을 수혜했던 약사가 장학회에 1,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행이 모여 장학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5년째 매월 50만 원씩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자영업자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문막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자금만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 자신하고 약속이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 자신과 약속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감사한 마음을 누구한테 전달할까 그러다가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거를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 조금나마 동참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뭐 코로나나 모든 거 어려운 시기지만 뜻깊은 일이니까 제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헌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었던 거니까 좀 또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앞으로 장학금이 전달되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촛불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학생 18명이 이제 선발이 됐는데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원주 지역 9개 읍면에서 초중고를 3년 이상 재학하고 현재 대학교를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이 중 성적이 비학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2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1년간 장학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수혜자들의 보훈의 온정과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오는 분들 덕분인데요. 지역 출신 개인의 후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 지역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의 좋은 취지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서 촛불장학회 활동이 잘 이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시연회가 지난 26일 영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영월군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영월군청 드론팀 강상욱 팀장 연결해서 영월군의 드론 사업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상욱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드론 팀장 강상욱입니다. 예. 자, 영월군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드론 실증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네, 드론 실증도시는 도심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 모델의 이런 상용화가 허용되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네. 강원도에서는 영월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선정되었고요. 영월군은 이제 드론 배송 사업화랑 그 비행 안전 관리라는 과제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드론이 배송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지금 확대해 나가면서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기술로도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드론 하면 우리가 어떤 장비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드론은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제 군사용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드론 택시나 물류 배송 같은 이제 이런 데 이용이 되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실증 도시라면 영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도 많겠네요.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네. 구입하는 중이고 촬영용 드론은 뭐 전국에 많지만 저희 이제 배송용 드론을 요번에 2대 샀고요. 네. 내년에 또 2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배송용. 네. 네. 배송용이라는 것은 뭐 배달. 네네네. 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난 26일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저희가 사업에 선정됐는데 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되었다고 알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 시연회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저희가 좀 이제 주문 어플을 이용해서 배송 드론을 이제 활용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주문 어플은 현재 90%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네, 그것과 함께 하늘에 저희가 드론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드론이 이제 그 길을 따라서 2km 정도 자율비행으로 배송했고요. 그다음에 시연회 때는 이제 뭐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날씨도 좋았고 실수 없이 잘 돼서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닭강정 주문한 시연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했던 게 닭강정이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캠핑장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러 군데 캠핑장으로 늘리고 가맹점도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배달이 됐습니까? 네. 실수 없이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드론은 누군가 조정을 해서 배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자율 배송이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이제 그 지하철 노선도 같은 길을 만들어놔서 그 길을 따라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드론 자율 비행 배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 드론 배송의 속도나 정확도로 판단해 봤을 때 실제 대중화되기까지는 얼마나 좀 소요될까요? 저희처럼 이번에 캠핑장으로 배송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도시 곳곳으로 드론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사람 위로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법이 이제 그렇게 허용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기술이 더 발전되고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서 도시에서의 대중화는 좀 금방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배달 앱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드론도 뭐 어플이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어플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지금 90% 정도 진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달 외에도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드론은 이제 산불 진화용 드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CTV 같은 행사장에서 24시간 떠 있는 그건 유선 드론인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처럼 하늘에서 정찰 감시하는 드론도 있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이 병해충 사업에 이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제 드론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이제 줄을 끌고 다니면서 농약을 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골고루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드론이 하늘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약을 골고루 뿌리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에도 좀 해소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향후 영월군에서 실증 도시로 이렇게 선정되면서 사업도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향후 사업 계획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드론을 육성하는 지자체가 많이 없어서 이제 영월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 현재는 많은 도시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저희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질 것 같아서 다른 곳보다 더 열심히 지금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월이 이제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곳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좀 가장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드론 테마파크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실증 지원 센터도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드론 이제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론을 날리면서 테스트하기 더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월의 드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고요.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 군청 드론팀의 강상욱 팀장이었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표준 FM 97.1MHz로 항상 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